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밤잠을 설칠 만큼 불편한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기 쉬운 다리 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응급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며 지내온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지난 47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근육이 뭉쳤거나 피곤해서 생기는 일로만 치부하기엔 때로는 훨씬 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76세 되신 이영호 어르신이 응급실로 오셨어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르신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깊은적 맥혈전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 피떡이 폐로 올라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새삼 느끼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쥐 났네,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는 그 증상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큰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60 넘으신 분들 중에 밤에 다리 쥐 때문에 깜짝 놀라 깨본 적 없으신 분 드물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흔한 일로 생각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꼭 점검해야 할 건강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그리고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라도 훨씬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쥐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단순히 근육이 놀란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몸이 보내는 더 큰 신호일 수 있어요. 아, 근육이 피곤해서 그러겠지 혹은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하고 막연히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좀 더 신경 써줘 하고 외치는 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오랜 응급실 경험을 통해 정리해본 다리 쥐의 주요 원인은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6가지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예방과 대처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원인은 근육을 갑자기 너무 많이 썼을 때예요. 평소엔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손주들과 하루 종일 동네 공원을 돌아다니시거나 오랜만에 산책을 길게 하셨다면 근육에 피로가 쌓이면서 쥐가 날 수 있죠. 예를 들어 72세 되신 한 어르신이 손주들과 공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평소엔 잘 걷지 않던 분이 갑자기 활동량을 늘리면 나이 든 근육이 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근육이 무리하지 않도록 조금씩 움직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자는 자세가 잘못된 경우예요. 나는 무릎을 구부리고 자야 편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무릎을 구부린 채로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꺾인 상태로 오래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뭉쳐서 새벽에 쥐가 나기 쉬워요.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눌러버리면 더 자주 생기죠. 저희 병원에 오신 한 어르신은 무거운 이불을 덮고 자다가 새벽마다 쥐가 나서 고생하셨는데 이불을 얇은 걸로 바꾸고 나서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몸의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뤄야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런데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은 이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응급실에서 뵌 어르신들 중 하루에 물을 1리터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쥐가 더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근육과 신경의 변화예요. 60 넘으시면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쥐가 쉽게 날 수 있어요. 요즘 들어 쥐가 자주 나네 하시는 분들은 몸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예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혹은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다리로 가는 피가 잘 돌지 않아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쉽죠. 얼마 전 74세 여성 어르신이 한쪽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붓기까지 생겼다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깊은적 맥혈전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했지만 방치했으면 폐로 피떡이 올라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약물의 영향이에요.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고지혈증 약 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 약을 바꾼 뒤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절대 혼자 약을 끊지 마시고 주치의와 꼭 상담하셔야 해요. 약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지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다리 쥐의 6가지 원인을 정리해 봤습니다. 근육을 무리하게 쓴 경우, 잘못된 수면 자세, 수분과 전해질 부족, 나이 든 근육과 신경의 변화,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 원인들을 알았으니 다리 쥐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응급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이 바로 이겁니다. 예방만 잘해도 밤에 깜짝 놀라 깨는 일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방법들은 따로 돈 들릴 것도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잠잘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무릎을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상태로 자는 게 기본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거운 이불 대신 가벼운 소재를 선택하세요.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치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서 쥐가 덜 나요. 72세 박영호 어르신은 평생 쭈그려 자는 게 편했는데 하시다가 자세만 바꿨더니 쥐 나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잠자기 전 5분만 투자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쥐 예방에 정말 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동작은 간단해요.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30초 정도 유지하면 됩니다. 또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역시 30초 정도.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리면 끝. 68세 김재호 어르신은 이 세 동작을 2주 동안 매일 했더니 쥐 나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챙기는 거예요.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조금 줄이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전해질은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으로 챙기시면 좋아요. 75세 김인석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바나나 1개를 먹기 시작했더니 쥐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다가 혹은 서서 일을 오래 하시면 다리에 피가 몰려서 쥐가 나기 쉬워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발끝을 위아래로 10번에서 20번 움직이는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앉은 채로도 할 수 있고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이 훨씬 나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는 겁니다.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약 복용 시기와 증상이 겹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관련이 있다면 절대 혼자 약을 끊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약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지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다리 쥐를 예방하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른 수면 자세, 취침 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오래 같은 자세 피하기, 약물 점검. 이 5가지만 잘 지키셔도 밤에 쥐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다리 쥐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았으니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새벽에 갑자기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쥐가 나는 일이 생기죠. 그럴 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게 뭐지? 하시면서 그냥 참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곤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응급실에서 수없이 알려드린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응급처치법 4단계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침대 위에서도 외출 중에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써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쥐가 난 다리의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쥐가 났을 때 근육이 갑자기 뭉쳐서 뻣뻣해진 상태라 이걸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천천히라는 게 핵심이에요.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라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71세 최영자 어르신은 이 방법을 처음엔 어색해 하시다가 몇 번 해보니 통증이 금방 가라앉는다며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는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발끝을 당겨서 급한 통증이 조금 풀렸다면 이제 손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따뜻한 손에 온기를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발바닥과 아킬레스건까지 같이 풀어주면 더 빨리 회복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이걸 하고 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69세 이정수 어르신은 밤에 쥐가 났을 때 이 마사지를 하니 다음날 아침 다리가 훨씬 편하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승산혈이라는 지점을 지압하는 거예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정말 효과 좋은 비법이에요. 종아리 뒤쪽 근육이 제일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승산혈이 있어요. 이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한 번 누를 때 3초 정도 꾹 누르고 1초 쉬었다가 다시 3초 누르는 걸 5번 반복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아플 수 있으니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힘으로 눌러주세요. 이 지압을 하고 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어르신은 이거 하니까 아프면서도 시원하더라며 매일 밤 예방 삼아 지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쥐가 났던 부위에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spun에서 15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빨리 이완되고 남아있던 통증도 서서히 사라져요. 단, 너무 뜨거운 건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니 손등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찜질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짠 뒤 사용하셔도 좋아요. 67세 박순자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찜질을 시작한 뒤로 쥐가 나도 금방 회복된다고 하셨어요. 이 4가지 단계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발끝 천천히 당기기, 종아리와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승산혈 지압하기,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고 집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승산혈 지압은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죠. 한 어르신은 이거 진짜 꿀팁이다라며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을 알았으니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리 쥐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쥐는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간혹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호일 때가 있거든요. 응급실에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요 하시며 오셨다가 결국 큰 병을 발견하고 입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아래 5가지 증상은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는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겁게 느껴지며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예요. 이런 증상은 깊은 정맥혈전증, 즉 혈관에 피떡이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피떡이 폐로 올라가면 폐색전증이라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이죠. 특히 평소 쥐가 자주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붓기까지 생겼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이어지는 경우예요. 보통 쥐가 나고 나면 10분에서 20분 안에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몇 시간, 심지어 하루 이틀 지나도 여전히 아프고 뻣뻣하다면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 혹은 혈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갑게 느껴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예요. 손으로 만졌을 때 다리가 얼음처럼 차갑거나 감각이 무뎌진다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급격히 줄어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겼다면 급성동맥폐색 같은 응급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쥐가 날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예요. 다리에 쥐가 난 직후에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슴이 뻐근하다면 폐로 피떡이 올라간 폐색전증일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니 바로 119에 연락하시고 혼자 움직이시기보단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걷다가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져서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척추 신경이 눌렸거나 신경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일찍 발견하면 치료로 회복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 5가지 위험 신호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한쪽 다리가 붓고 뜨겁고 붉어지는 경우, 쥐가 풀려도 통증과 뻣뻣함이 오래가는 경우,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갑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여기까지 다리 쥐에 대한 원인, 예방법, 응급처치법, 그리고 위험 신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걸 잘 기억해 두시고 혹시 가족이나 이웃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나눠주세요. 건강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덜 고생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다리 쥐의 원인부터 예방법, 갑작스럽게 쥐가 났을 때 대처하는 응급처치법, 그리고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위험 신호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밤에 깜짝 놀라 깨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다리 쥐 하나만 해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때로는 건강에 큰 경고등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이런 질문들은 응급실에서 어르신들께 정말 많이 듣는 것들이라 꼭 챙겨 들어보시고 궁금증을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운동하면 오히려 다리 쥐가 더 잘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사실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쥐가 날 가능성이 커져요. 하지만 꾸준히 적당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튼튼해져서 오히려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바나나 같은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몸을 채워주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 질문, 바나나가 진짜 쥐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네,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근육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녁에 바나나 1개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취침 2시간 전쯤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덜 걱정되실 거예요. 73세 이옥순 어르신은 바나나 1개를 매일 먹기 시작한 뒤로 쥐가 거의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 승산열 지압은 매일 해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루 한두 번 부드럽게 지압해 주시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요. 다만 피부가 약하거나 멍이 잘 드시는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지압하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질문,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응급처치법을 따라 해도 괜찮을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대부분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무릎이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발끝 당기기 같은 동작을 할 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몸 상태가 걱정되신다면 마사지나 따뜻한 찜질처럼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리 쥐가 나는 6가지 원인은 근육 무리, 잘못된 수면 자세, 수분과 전해질 부족, 나이 든 근육과 신경 변화, 혈액순환 문제, 약물 부작용이에요. 예방법 5가지는 바른 수면 자세, 취침 전 스트레칭, 충분한 물과 전해질 섭취, 오래 같은 자세 피하기, 약물 점검하기. 갑작스러운 쥐에는 4가지 응급처치법, 발끝 당기기, 마사지, 승산혈 지압, 따뜻한 찜질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절대 넘기면 안 되는 5가지 위험 신호는 다리 붓기와 열감, 오래가는 통증과 뻣뻣함, 창백하고 차가운 다리, 숨참이나 가슴 통증, 힘 빠짐과 마비 증상입니다. 이 모든 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서로 챙겨주고 나누면서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불편한 분들을 위한 간단한 무릎 관리법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소개할게요. 혹시 퇴행성 관절염인가? 걱정되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리 쥐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게 다뤄볼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리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